권박사 지구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에는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얀마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태국 방콕의 공항입니다. 우한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태국 방콕에서 10만원 가량 주면 양곤을 왕복으로 다녀올 수 있는 저가 항공 노선이 있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태국을 떠나 미얀마의 옛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양곤에 가봅니다. 양곤 공항에서 내려 택시로 시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랑군이라고 불리던 이곳은 국호를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꾸면서 양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1년에 회사 일로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찍은 사진들을 비교해 보면서 미얀마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미얀마의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와 비슷하고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 즉 남한의 약 7배 가량 큽니다. 고대부터 여러 민족과 종족의 통일과 분열이 반복되었던 이 나라는 근대에 들어서 버마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버마족, 카렌족, 샨족, 몬족, 로힝야족, 중국계, 인도계 등 여러 민족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데 과거 버마라고 불리운 나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종족들 가운데 버마족의 영향력이 제일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영국의 식민 통치를 오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잠시 일본에게 점령당했습니다만 후에 다시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194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독립 후에는 민주주의를 채택하였으나 독립에 큰 기여를 한 아웅산 장군이 암살당하고 심각한 내전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웅산 수치 여사의 부친이 아웅산 장군입니다. 1962년에 내윈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이 나라는 버마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군부 통치를 받았습니다. 불교 중심 폐쇄와 고립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펴왔던 버마의 국민들은 점차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번의 반정부 시위 그리고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끈 당이 총선에서 압승해서 반세기 넘게 이어오던 군부 지배를 끝내고 2015년에 문민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순수히 권력 이양을 하기 싫어했던 군부는 문민정부의 힘을 제한하는 각종 법안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실상 군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총선에서 압승해 문민정부 2기 시대를 열자 위기감을 느낀 군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수도 네피도와 최대 도시 양곤 곳곳에 통신선, 항공편이 끊긴 미얀마는 주민들의 현금 인출과 사재기로 물품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항상 불안한 정세와 내전으로 시달리던 미얀마가 어디로 가는지 또다시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얀마에는 불교 사원, 탑이 많이 있습니다. 양곤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쇠다곤 파고다입니다. 사원 입구입니다. 여러 가지 불교 용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향하는 곳은 깐도지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인공으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공항에도 깐도지 호수가 큰 벽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습은 처음 방문했던 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몰랐는데 다시 보니 까마귀가 참 많네요. 현지 주민들의 생활터인 시내로 가봅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벌레 같은 것도 잘 안 죽입니다. 그런 영향으로 비둘기 같은 새들도 시내 곳곳에 많이 보입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랜 내전과 종족 간의 불화 그리고 폐쇄적인 정책으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 우중충한 건물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1991년도에 처음 미얀마에 왔을 당시에 놀랐던 것은 남자들이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문화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남자들이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1991년도에 미얀마에 도착해서 또 놀랐던 것은 국민들이 아주 순박해서 외부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미얀마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믿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미얀마 정부가 외부의 뉴스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죠. 뒷골목 모습입니다. 시내 번화가입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 영향받은 모습을 도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좌우측에 늘어선 건물들이 그런 건물들 같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공원입니다. 역시 영국 식민지 시절 영향받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너무나 가난해서 제대로 된 자동차를 보기 힘들었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외국에 투자를 받고 경제 상황이 예전보다 나아져서 그랬는지 활기찬 모습입니다. 양곤 시내도 교통체증으로 많이 막히는군요. 일본제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더러더러 국산 자동차들도 보입니다. 선풍기를 수리해주는 가게입니다. 가죽 제품을 수리해주는 곳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가죽 가방을 수리받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세련된 시설의 쇼핑센터에 들어가 봤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고 나와 공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미스 미얀마 출신의 가수도 나왔습니다. 대중음악과 춤에 대해 잘 모르지만 왠지 K-팝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잠시 공연을 구경해 보십시오.
이어지는 사진들은 1991년도에 미얀마의 다른 지역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 당시 회사 일로 미얀마의 산림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곤 부근에 있는 국영 목재회사 야적장이 있는 곳입니다. 미얀마 중부에 있는 만달레이란 도시입니다. 양곤에서 북쪽으로 약 700km 떨어져 있습니다. 만달레이의 궁전입니다. 이 궁전은 만달레이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만달레이 궁전에서 바라본 만달레이 언덕입니다. 만달레이 언덕에서 내려다본 전경입니다. 만달레이 이라와디강 모습입니다. 철교와 운반되어질 목재들이 보입니다. 이라와디 강과 철교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삐누린이란 마을입니다. 과거의 이름은 메이묘인데 관광객들이 흔히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미얀마의 정부에서 저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원목 생산 현장이 이 마을 부근에 있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만달레이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 있는 삐누리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 영국인들의 휴양지와 별장이 많이 지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영국 식민지 시절 모습의 건물들이 아직도 제법 남아 있습니다. 삐누린에 있는 산림학교입니다. 과거에 영국군 사령부 건물로 쓰이던 곳입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입니다. 삐누린의 식물원 모습입니다. 여기는 삐누린 부근 정글 속에 있는 원목 생산 현장입니다. 큰 나무를 두고 두 사람이 긴 톱을 이용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긴 톱을 이용해서 나무를 자르고 있는 곳은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태국 같은 곳에서 코끼리를 타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코끼리는 동물원이나 관광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톱으로 자른 나무를 코끼리를 이용해 운반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 들어갈 코끼리에게 장비를 챙겨주는 모습입니다. 작업장에서 코끼리가 나무를 운반하는 모습입니다. 1991년에 미얀마라는 나라와 코끼리란 동물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저에게 참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어미 코끼리를 따라서 작업장에 들어가는 아기 코끼리도 보입니다. 벌목 작업자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현지인들이 이런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마을에 와서 주민들과 어울려서 쉬고 있는 코끼리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둘러본 미얀마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공유하였습니다. 미얀마가 하루빨리 안정되기 바랍니다.